안녕하세요. 우리 5단원 꺾은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오늘 한번 알아볼게요. 교과서 106쪽, 107쪽, 그리고 수익책은 74쪽과 75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이런 거 배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그래프 완전히 달랐죠. 꺾은선 그래프를 보고 여러 가지 사진들을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꺾은선 그래프의 기울기를 통해서 가장 많이 키가 컸던 아버지의 나이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 기울기가 가장 많이 가파르죠.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20살 때부터 25살 사이에 가장 키가 많이 자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배웠죠. 우리 필요 없는 부분을, 여기 보면 필요 없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여기에 있는 물결선을 사용해서 줄여가지고 나타내면 변화하는 모습들을 훨씬 더 잘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왼쪽은 변화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른쪽은 이렇게 쉽게 확인 가능하죠. 그 이유는 왼쪽은 하나 눈금의 크기가,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가요 10cm예요. 근데 오른쪽은 0.2cm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자세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꺾은선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알아볼게요. 선생님께서는 우리 행복초등학교의 요모조모를 정리하기로 하셨어요. 먼저 연도별 합급수를 조사해서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기로 하셨습니다. 막대 그래프 그리는 방법과 뭐가 다를까? 우리 4학년 1학기 때 막대 그래프 배웠습니다. 막대 그래프 그리는 방법과 거의 비슷해요. 조금만 다릅니다. 아주 조금만 다른데 뭐가 똑같고 뭐가 다른지 한번 알아볼게요. 선생님께서 정리한 행복초등학교의 연도별 합급수를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정리한 표를 보고 물으면 답해 볼게요. 연도는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있고요. 합급수는 24학급, 22학급, 20, 18, 20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가로 칸에는 어떤 게 들어가고 세로 칸에는 어떤 게 들어가고 제목 칸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한 개 한 개씩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이거 막대 그래프 그릴 때도 알아봤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먼저 꺾은선 그래프의 가로와 세로에는 어떤 걸 넣으면 좋을까요? 가로에는 뭘 넣고 세로에는 뭘 넣을까요? 근데 이미 2010년, 2012, 2024, 2016 이렇게 가로에는 연도를 넣는다는 걸 이미 교과서에는 힌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런 게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알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일단 중요한 건요. 가로와 세로에는 한쪽에는 분명히 연도를 넣어야 되고요. 한쪽에는 뭘 넣어야 된다? 한쪽에는 합급수를 넣어야 돼요. 한쪽에는 연도, 한쪽에는 합급수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에 연도를 넣고 어디에 합급수를 넣어야 될까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세로를 보면 눈금이 이렇게 세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를 표시해야 되는 거. 24학급, 22 변화하는 양을 세로에 둬야 됩니다. 이게 힌트예요. 만일에 눈금이 이렇게 가로로 나 있다. 그러면 변화하는 값들을 가로로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금들이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로에 합급수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에는 하나 남아있는 연도를 표시하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세로 눈금 한 칸은 몇 학급을 나타내면 좋을까요? 일단 나타내야 될 합급수, 제일 많은 합급수는요 24학급이에요. 그러면 눈금을 딱 봤을 때 24학급까지 나타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큰 눈금 한 칸을 5학급이라고 나타내면 5, 10, 15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24학급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큰 눈금을 10학급으로 해볼까요? 10학급, 20, 30 이렇게 하면 24학급까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일에 정한다면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알아볼게요. 자, 일단 그래프에서 표시할 가장 많은 합급수는 24학급입니다. 그래서 24학급까지는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큰 눈금이 3칸이에요. 그래서 쉽게 10하급, 10하급, 네, 10하급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자, 5칸을 가니까 10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을 5로 나눠주면 되겠죠. 5, 2, 10. 그래서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는 2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큰 눈금은 10하급,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는 1, 2하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정해졌어요. 한번 구해볼게요. 꺾은선 그래프에 기응, 니은, 디귿, 리을의 알맞은 말을 써놓고요. 꺾은선 그래프를 완성시켜 볼게요. 자, 일단은 기억은 학급. 자, 학급수의 단위는 학급이에요. 학생 수가 되면 명이 되겠죠. 만일에 이게 학급수가 아니라 학생 수가 된다면 그 단위는 명이 될 거예요. 여기는 학급수기 때문에 학급이 되고요. 그 다음 니은에는 학급수가 들어가면 되겠죠. 디귿에는 연도가 들어가면 될 거예요. 연도의 단위는 년이 됩니다. 년. 그래서 반드시 단위까지 적어주세요. 단위. 학급 년은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리을에는 뭘 적으면 될까요? 여기 있죠. 여기. 행복초등학교 학급수의 변화까지 적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자, 가로와 세로에 필요한 내용을 적었고요. 이렇게 적었고요. 두 번째, 조사한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나타내도록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정했습니다. 눈금 한 칸의 크기는 2라고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로 눈금과 세로 눈금이 만나는 자리에 점을 콕 찍어줍니다. 일단 2010년도에는 24급이죠. 그래서 24, 한 칸, 두 칸. 여기에 점을 콕 찍어주는 거예요. 2012년도는 22하급이죠. 그래서 20보다 한 칸 위에 있는 여기다가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가 2이기 때문에 그래요. 2014년도는 20하급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점을 찍어주면 되겠죠. 2016년도는 18하급 여기다 찍어주면 될 거고요. 2018학년도 연도도 네, 18하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찍어주고요. 2020학년도는 20하급이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점을 콕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꺾은선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라고 했나요? 이 점들을 선분으로 연결해 준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 점들을 선분으로 연결해 줘야 됩니다. 반드시 자를 가지고 반듯하게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연결해 주면 돼요. 그러면 꺾은선 그래프 완성이 되었고요. 마지막 리을은 행복초등학교의 학급수의 변화라고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총 5단계로 우리가 꺾은선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근데 반드시 요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정리한 연도별 학급수를 물결선이 있는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해 보세요. 일단 연도는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있고요. 학급수는 44, 40, 40, 38, 34, 36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결선이 이미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물결선이 의미하는 것은요. 필요 없는 눈금은 지우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제일 작은 학급수를 살펴보자고요. 제일 작은 학급수는 34학급입니다. 그러면 34 밑으로는 눈금이 필요가 없어요. 0부터 34까지는 아니죠. 33까지는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가 계산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눈금을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그리기 위해서요. 딱 떨어지게 0부터 30까지 없앨 거예요. 이렇게 끝자리 수가 0, 5, 0, 5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30까지 없앨게요. 그러면 이렇게 30까지 표시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꺾은선 그래프의 가로와 세로에는 각각 무엇을 나타내면 좋을까요? 자, 가로에는 연도나 학급수, 세로에는 연도나 학급수를 넣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이거예요. 눈금이 지금 세로로 나 있죠. 그래서 세로에는 이렇게 변화
나타내는 값들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세로에는 학급수와 학급, 그리고 가로에는 연도와 연을 적어주면 됩니다. 근데 교과서에는 힌트를 이렇게 넣고 있어요. 가로에는 연도를 넣어라, 세로에는 학급수를 넣어라. 근데 우리 문제 보면 이렇게 0까지 표시가 안 돼 있는 문제들 있거든요. 그럴 때 선생님이 방금 설명드린 힌트, 눈금이 세로로 나 있기 때문에 세로에는 요거를 넣고요. 만약에 눈금이 가로로 이렇게 나 있으면 학급수를 이렇게 적는 겁니다. 가로에는 연도고요. 세로에는 학급수. 물결선을 이용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아까 설명드렸죠? 0부터 33 합급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종이 낭비죠. 종이가 낭비되니까.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변화하는 정도를 훨씬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을 줄이면은 눈금의 수를 훨씬 더 작게 만들 수 있거든요. 물결선 위의 세로 눈금은 어떤 수로 표시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번 봅시다. 일단 학급수 아까 선생님이 처음부터 설명드렸는데요. 일단 44급까지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요. 최소한 34급은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0부터 33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세로 눈금 한 칸은 몇 학급을 나타내면 좋을까요? 자, 그럼 정리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일단은 30,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0, 5가 끝인 30부터 적고요. 그 다음은 35, 40, 45를 딱 적으면 적절하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눈금이.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요, 여러분들 눈금을 거의 다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만일에 선생님 저는요 30, 40, 50 이렇게 적고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요. 요 위에 칸이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낭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30, 35, 40, 45로 정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써야지 변화는 변화를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 35, 40, 45로 정할게요. 그러면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가 자동으로 정해지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이니까 총 5칸을 눈금 5개로 나눴죠. 그래서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31, 여기는 32, 33, 34, 35가 되는 거죠. 근데 31, 32, 33, 34 다 적으면 조금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눈금만 적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한 칸을 한 학급 1로 나타내면 가장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적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가로와 세로에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가로에는 연도를 적고요. 세로에는 학급수를 적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요거 단위까지 꼭 적어주세요. 물결선이 필요한 경우 나타냈는데 물결선 필요했죠. 왜냐하면 0부터 33학급까지는 값이 없어가지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결선으로 나타냈습니다. 조사한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나타내도록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정했습니다. 한 학급으로 정했습니다. 30부터 시작하고요. 한 학급,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는 1로 정했습니다. 가로 눈금과 세로 눈금이 만나는 자리에 점을 콕 찍어주죠. 일단 2010학년도부터 한번 해볼게요. 2010년도에는 44급입니다. 그래서 40보다 4칸 올라가면 되겠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여기에 점을 콕 찍어주세요. 2012학년도는 40학급. 여기에 점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40학급. 역시 40학급입니다. 2016년도는 38학급. 38학급이니까요. 40에서 두 칸 내려오면 되겠죠. 하나, 둘. 여기가 38이에요. 2018학년도는 34학급. 34학급이니까 35에서 한 칸 내려오면 되겠죠.
또는 30에서 4칸을 올라가도 괜찮아요. 2020학년도는 36 학급입니다. 그래서 35에서 한 칸 올라가면 돼요. 요거를 선분으로 연결해 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점을 일단 찍고요. 마지막으로 선분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돼요. 이렇게 자를 가지고 반듯반듯하게 연결해 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대한초등학교 학급수의 변화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초등학교 학급수의 변화. 네. 근데 선생님, 제목을 저는 처음부터 적고 싶습니다. 또는 중간부터 적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여기 있는 순서는요, 반드시 1번은 첫 번째 해야 되고 2번은 두 번째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순서는 여러분들이 편한 순서대로 해주면 됩니다. 꺾은선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떤 점을 생각해야 하는지 정리해 볼게요. 정리.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꺾은선 그래프를 그렸던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가로와 세로에 필요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물결선이 필요한 경우에 나타냈어요. 값이 필요 없는 경우, 눈금으로 나타낼 필요가 없는 값들을 우리가 지우는 의미로 물결선을 사용했죠. 그런 경우에는 사용해 주고요.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자, 두 번째, 조사한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나타내도록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정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주어진 눈금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로 눈금과 세로 눈금이 만나는 자리에 점을 콕 찍고요. 그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주면 꺾은선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목을 붙여주는데요. 이 순서는 반드시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런 거 배웠습니다. 우리 꺾은선 그래프 그리는 방법 배웠는데요. 자, 우리 방금 요거 다 확인했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직접 자료를 조사해서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설명을 듣다가 아니면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궁금하거나 헷갈리는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